임신 중 먹고 싶은 것이 자꾸만 늘어난다? 먹고 또 먹고 주체할 수 없이 늘어나는 식성. 이렇게 먹고 싶은 것만 먹어도 될까? 임신 중 적당한 체중 유지는 필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임신 중 운동으로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자. 임신 중 산후비만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선박 수출 세계 1위, 인터넷 강국, 휴대폰, 반도체, 자전거, 자동차까지 못 만드는 게 없는 우리 대한민국. 그런데 유독 요즘 만들어내기 힘든 게 하나 있습니다. 아기죠. 예. 우리나라 출산율이 이게 굉장히 뭐 세계 최저 수준이라면서요? 예,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금 평균 2년째 세계 꼴찌거든요. 꼴찌 정도까지. 1990년도에 1인당 여성이 낳는 출산율이 1.6명이었어요. 2명이 정상인데 원래요. 2명이 만났으니까 둘 낳는 게 정상인데. 그렇죠. 1990년도에 이미 1.6명. 근데 재작년에는 1.2명. 한 명 낳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후대 때, 바로 다음 세대 때는 인구가 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2명에서 1.2명을 낳으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치냐. 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요. 이 수치상으로 이대로 나가다 한 300년 정도 후인 2305년이 되면 우리나라에 한 명도 없답니다. 네. 그만큼 심각한 수준이에요. 예, 날씬한 임산부를 만들고요, 건강한 출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네. 저희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앞으로 4회 동안에는요, 산후 비만과 임산부들의 건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 낳기 꺼려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건강적인, 좀 미용적인 부분, 이런 문제 때문에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 걱정 저희들이 많이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임신 중 산후 비만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누실 두 분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두 분 다 저희들이 정말 모시기 죄송한 분들이신 것 같아요. 예,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임신 32주 됐고요. 네. 저희 한양대 공대에서 박사과정 밟고 네. 있고요. 네, 수료하고 그리고 입덧이 좀 심해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은 휴학해서 쉬고 있습니다. 논문만 이제 네, 되시면 박사 되시는군요. 예. 준 박사님, 예, 준 아이 엄마, 예, 그렇군요. 옆에 분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신 10개월 됐고요. 38주고 그리고 네, 소비자 단체에서 아이들 환경 교육하고 있다가 임신 3개월 때부터 좀 힘들어서 네, 일을 쉬고 있습니다. 예. 네. 두 분 다 아들 같은데요? 딸인데요. 원래 그 딸은 여기만 밑에만 뻘럭 나오고 아들은 전체적으로 둥글다 뭐 이런 제가 얘기하는 건 다 뇌식이네. 뭐 조상님들이 얘기한 그런 부분들인데 아무튼 그 순산을 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뭐 순산하실 것 같은 게 두 분 다 뭐 체중 변화 뭐 이렇게 많이 붓거나 살이 찌거나 하시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임신 전에는 한 58kg 정도 나가다가요. 네. 지금은 거의 75kg 정도 나가거든요. 꽤 많이 늘으셨네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이 나가서 예. 저 산부인과 선생님께서 좀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전에 굉장히 마르셨던 그런 모양이에요. 아니, 마르셨는데. 우리 조혜은 씨는요? 네, 저는 결혼하고 48kg 계속 있다가 임신하고 지금 13kg 정도 늘어서 61kg 네, 나가고 있어요. 네. 근데 박 의사 선생님이 우리 김소희 씨한테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살이 찌면은 아이 낳는데도 문제가 좀 생기겠죠? 그럼요. 네. 살이 많이 찌게 되면은요, 자연분만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예. 실제로 살이 많이 찐 산모들의 경우에는요, 정상적인 산모들에 비해서 제왕절개를 하는 비율이 1.8배나 된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예. 또 살이 너무 많이 찌게 되면 태아에게도 좋지 않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예.
제왕절개 하더라도 살이 많이 복부 쪽에 찔 테니까요. 살이 찌게 되면 제왕절개 하는데도 좀 애를 많이 먹게 될 것 같은데. 예. 여러모로 살찌면은 참 안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근데 예. 아무래도 제왕절개보다는요, 네. 자연 분만을 하는 것이 자연의 순리, 인간의 순리이기 때문에 가장 좋거든요. 그리고 자연 분만을 하는 것이 나중에 산후 회복도 더 빠르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자연 분만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신이 인간한테 만들어준 대로, 예, 그대로 살아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생각인지 궁금한데, 김소희 씨 같은 경우는 자연분만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예, 그러시군요. 의사 선생님도 그거 괜찮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체중 조절을 좀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상태로 계속 나가면 자연분만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그렇죠. 말씀하셨어요. 김소희 씨 같은 경우는 지금 32주인데 네, 얼마나? 18kg이 는 거거든요. 임신 전에 비해서 물론 임신 초기에 좀 찌셨을 수도 있는데 네. 평상시 무게에 비해서는 이미 18kg이 늘었기 때문에 실은 임신한 임신부들이 네. 가장 체중이 많이 느는 게 막달에 많이 늘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32주 차면 아직 9개월, 10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네. 더 많이 늘 수 있는 2달이 남았기 때문에 열심히 운동하시고 네. 예, 식이 조절하시는 게 예, 좋을 것 같네요. 자, 만삭이라고 하셨는데 옆에 분은 이제 아야 하면 지금 병원 가셔야 되는 예. 지금 38주 이제 거의 뭐 지금 나와도 아무 아이가 문제가 없을 정도가 되셨는데 체중 변화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지금 13kg 정도 늘었습니다. 13kg 정도요? 네. 두 분 다 굉장히 그 아이 가지시기 전에는 날씬하셨는 모양입니다. 예. 근데 딱 보기에는 정말 그 아이 무게만 늘었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체중 관리가 잘 되신 것 같은데 특별한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습니까? 특별한 노하우라기보다는요, 네. 제가 원래 식성이, 현미밥을 주로 먹고, 그리고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하고, 그리고 과일을 많이 좋아하고요. 그래서 예. 그런 식성들 때문에, 몸무게가 많이 늘지 않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 분은 너무 체중이 많이 나가서 걱정, 한 분은 그 잘 관리를 하셨다지만 또 너무 말라도 아이 낳을 때 좀 힘들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임산부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그 누구도 해답을 못 주는 것 같습니다. 본인 몸에 맞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평소 생활 습관 중요하죠. 그래서 가봤습니다. 자, 몸무게가 좀 많이 늘어서 걱정이라는 김소희 씨 평소 생활 습관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집. 여기 임신 후 살이 너무 쪄 걱정이라는 주부가 있다는데 바로 임신 8개월의 임산부 김소희 씨다. 하지만 그녀도 예전부터 뚱뚱한 몸매는 아니었다. 그러나 임신 후 몇 개월 만에 갑자기 살이 찌기 시작했다는데 과연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자. 임신 초기 먹고 싶은 것이 한창 많았던 김소희 씨.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냉장고로 향하는데 여기 저기 두리번 아니 뭘 그렇게 열심히 찾으시나? 이거? 저거? 아니면 요거 찾으시나요? 하지만 먹고 싶은 마음과 달리 그녀를 괴롭히는 입덧. 음식 냄새만으로도 괴로운데. 아니, 잠깐. 그 사이 손에 든 이건 뭐지? 에이, 아이스크림? 임신 초기 음식 냄새만으로도 심각하게 입덧을 한 김소희 씨. 그런 그녀가 입덧을 잠재우는 방법이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아이스크림? 근데 이거 겨우 입덧이 멎었다 했더니 이번에 본격적으로 아이스크림 삼매경? 하나하나 신중하게 아이스크림을 보는 눈빛이 어찌 저리도 진지할까? 한 입, 두 입, 어쩜 이리도 맛있게 드시는지. 저기 아까 입덧하신 분 어디 가셨나요?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다 싶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남편의 퇴근 시간. 이 시간이면 어김없이 걸려오는 남편의 전화. 여보세요? 먹고 싶은 거?
아이스크림 사. 한 손에 아이스크림을 들고 또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지 않나요? 입덧 때문에 다른 거는 못 먹고 아이스크림만 먹게 되네요. 아이스크림 이렇게 찬 거를 먹어야 좀 속이 진정되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도 그러시고 주위 분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살이 많이 찌면 이렇게 자연분만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지금 좀 조심하려고 하고 있고요. 음식이랑 그런 거 조심해서 챙겨 먹고 운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스크림은 김소희 씨의 체중을 늘렸고 그녀는 운동을 하기로 결심하는데 이거 왜 이러지? 어디 아프세요? 혈관이 왜 이래? 그녀의 운동을 방해하는 다리 저림. 도대체 뭐 때문이지? 김소희 씨의 눈에도 걱정스러운 눈빛이 역력한데 이것은 바로 하지정맥류. 근데 하지정맥류가 뭔데 임신 중인 김소희 씨에게 갑자기 왜 생겨난 거지? 다리에 혈액순환에 이상이 생겨서 하지의 혈관이 피부로 붉어져 나오는 것을 하지정맥류라고 합니다. 하지정맥류는 남성보다 여성에 있어서 3배 정도 발병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임신 중에 하지정맥류가 생기기 쉬운데요. 그 이유는 임신 중에 호르몬의 변화와 그리고 체내의 혈류량이 많아지면서 혈관이 확장되기도 쉽고요. 그리고 자궁이 커지면서 정맥을 압박하기 때문에 하지정맥류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동안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먹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은 것을 반성하며 아이의 순산을 위해 굳은 결심을 하는 김소희 씨. 근데 다이어트 한다는 분이 운동은 안 하고 뭘 저리 열심히 붙이시는 건지. 다이어트만이 살 길이다? 아하, 다이어트 10계명을 붙이시고 계셨군요. 그녀의 뱃살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럼 그렇게 아이스크림을 먹었으니 복부 비만이 된 건 당연하죠. 근데 이렇게 글귀를 붙여놓으면 도움이 돼요? 여기다 뭘 이렇게 많이 붙이셨어요? 이거요? 제가 이제부터 좀 살을 빼보려고요. 지나다니면서 꼭 보고 다시 결심하려고 그래서 붙였습니다. 혹시 작심삼일? 냉장고 유혹에 넘어간 그녀. 하지만 그런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는 김소희 씨, 이렇게 되시려면 참으셔야 해요. 그렇게 시작된 그녀의 다이어트. 좋아하던 아이스크림을 버리고 새로운 식습관을 시작했다는데 지금 뭐 드시는 거예요? 매실음료요. 이제는 아이스크림 좀 줄이고 애기 생각해서 건강 음료로 먹으려고요. 아직은 어렵지만 이제 임신 중 다이어트를 시작한 김소희 씨. 식습관 개선과 운동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해 건강한 아이 출산을 하길 바란다. 예, 김소희 씨가 조혜은 씨보다 약간 더 찌신 게 원인이 뭔가 했더니 아이스크림이었군요. 입덧이라는 게 뭐 하나의 꽃이잖아요. 해필이면 살찌는 주범이 아이스크림에 꽂히셔버리는데 못 참겠죠? 입덧이 걸리면. 예, 어느 정도 드셨어요? 한 번 안 닿다 하면은 거의 한 통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한 통 정도를 3,000원짜리요? 5,000원짜리요? 5,000원짜리요. 정말 많이 어쩔 수 없습니다. 몸이 그걸 안 먹으면 못 견디게 만들어 버리니까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아이스크림 때문에 살이 찌셨는데 저희 집사람은 다행인 게 꽂힌 게 누룽지였어요. 누룽지에 꽂혀가지고 그 아이 낳고 나니까 사람이 참 구수해지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김소희 씨 같은 경우는 아이스크림에 꽂힌 게 그다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네. 예. 원래 입덧이라는 거는요, 임신을 한 다음에 이 태반이 안정될 때까지 산모가 이제 힘든 증상이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제대로 못 먹고 이렇게 구토를 하시는 개운하고? 분도 있으시지만
또 저 같은 경우는 입덧을 안 해요. 잘 먹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입으로 나타나는 입덧 대신 예? 저는 어떤 증상이냐면 두통이 너무나 심한 거예요. 그거 더 괴롭겠네요. 네, 굉장히 괴로워요. 그럼 만사가 귀찮고요. 짜증이 나죠. 네. 그래서 주위에서 건드리면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꼭 입덧이 생겨서 먹는 걸로만 꽂히는 게 아니라요. 예, 입으로 이렇게 입덧이 아니라 뭐 두통이 심하거나 다른 신체적인 증상으로도 두덧이네요, 두덧. 네, 올 수가 있는데 특히 이 입덧이 생길 때는요. 물론 이제 이 태아가 없다고 생기니까 이 뱃속에 36.5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 중에는 좀 이렇게 열감을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시원한 게 땡기셨던 것 같고요. 네. 원래 한의학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입덧이 심할 때는 안퇴시키는 의미에서 자궁을 이렇게 편안하게 안정시키기 위해서 백출이랑 황금이라는 약재를 쓰는데요. 네. 그때 들어가는 이 황금이라는 약재가 성질이 차요. 황금이요? 황금. 비싸겠네요. 진짜 황금 말고 약재 이름이 황금이에요. 예. 그래서 이 약재가 들어가서 몸의 열을 조금 이렇게 안정시켜주면서 태반을 완성시켜주고 안퇴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입덧이 심하실 때는요, 그냥 고생만 하시지 말고 좀 전문가에게 한의학적인 도움을 받아도 좋고요. 물론 이제 입덧이 생겨서 뭔가 꽂히는 음식이 있을 때는 네. 그걸 드시는 것도 괜찮지만 그 종류를 잘 판별한 다음에 살이 너무 찔 것 같은 것은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아요. 예. 김소희 씨는 그것 때문에 아마 이렇게 초기에 많이 늘어서 지금 현재 32주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체중이 많이 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혜은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 입덧할 때 뭐에 꽂히셨어요? 아이스크림은 아니었나요? 저도 아이스크림, 시원한 과일 아이스크림 이런 거였는데요. 아이스크림이 좀 몸에 안 좋다고 해서 아이스크림 대신 바나나를 얼려서 두유에 갈아서 천연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먹는다거나 미숫가루랑 꿀이랑 얼음이랑 갈아서 슬러시를 만들어 먹거나 그런 식으로 대체해서 먹고 싶은 먹었어요. 거 안 먹었군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약간 덜 찌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노력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다르시죠. 자, 그러면 저 방청객 여러분들께 두 분이 나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두 분 다 많이 찌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정말 양호한 편이거든요. 그래도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우리 누님. 네, 저도 조혜연 씨처럼 기름지거나 느끼한 음식을 싫어하거든요. 특히 저는 고기를 싫어해서 주로 채식 위주로 먹고 있는데요. 채식 위주로 먹다 보면 아무래도 태아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할까봐 걱정되거든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 고기의 주성분이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 식물성 단백질인 콩을 많이 먹고, 그리고 기름 같은 거는 견과류로 대체해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견과류를 먹으려고 그렇게 노력했고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영양소가 많이 부족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글쎄요, 그래도 고기만한 단백질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 말도 맞는 거하고 저 사람 말도 또 일리가 있는 거하고 어떻습니까, 박사님? 아직은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요. 여기 산 증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혜은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굉장히 현명하신 것 같아요. 노력을 많이 하시는. 네, 노력도 많이 하시고 그냥 순간적으로 드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지식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조사를 해서 이렇게 대체를 해서 드신 것 같고요. 이렇게 드실 경우에는 아직 의견은 분분합니다만은 꼭 고기를 굳이 섭취하지 않아도 싫으신 분들은 오히려 싫은 거 먹고 몸에서 거부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소화가 안 된다든지 오히려 일부러 먹으려고 하다가 구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땡기는 편안한 걸로 먹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대신 조혜연 씨처럼 조금 내용을 생각해서 이왕이면은 영양소가 충실한 것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 우리 질문하신 분도 몸매 보니까 지금 채소만 드시는 것 같은데 조금 지금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상관은 없다고 합니다. 다른 분 질문 받을까요? 다른 분? 우리 남자분이요. 그래도 편식하는 것은 안 좋을 것 같은데 일반 성인 같은 경우에는 채식만 먹어도 상관없겠지만은 아기 같은 경우에는 몸의 형태 같은 게 갖춰지는 시기인데 채식 위주로만 식단 같은 거 짜가지고는 영양소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남자분 의견은 고기를 꼭 먹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살찌건 말건 남자 입장에서 내 아이인데 좀 고기 좀 안에서 먹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사님?
예, 채식하시는 분들 중에도요, 네. 우유나 계란은 드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조금 그래도 안심이 되고요. 뭐 꼭 굳이 계란 우유를 안 드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채식을 할 때 콩을 많이 조혜연 씨처럼 콩을 많이 섭취를 할 경우에는 뭐 특별히 크게 아직은 뭐 일단 산증이 있으시니까 제 생각에도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기를 먹이시고 싶으시면은 조금씩만 먹는 게 좋다니까 최고급 한우로 준비해 주셔가지고 드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음식 태교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그 임신 중에는 식단이라는 거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가지실 정도로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요. 김소희 씨 같은 경우는 해필이면 입덧이 아이스크림으로 꽂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때 하지정맥류까지 생겼다면서요. 네. 예. 어느 심각했습니까? 지금은 많이 가라앉았는데요. 예. 뭐 잠깐만. 지금도 조금 파랗게 드러나 있네요. 아직도 심지어 저기 튀어나온 게 하지정맥류잖아요. 예. 아직도 티가 많이 나시는데 가라앉은 게 그 정도죠? 예. 조영 씨는 어땠습니까? 그런 문제 없었어요? 저도 6개월 때쯤에요. 예. 그때 이제 몸무게가 많이 불어나니까 힘줄이 좀 튀어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처방으로는 임신 중에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압박 스타킹을 그래서 많이 외출하거나 걸을 때 압박 스타킹을 신고 잘 때 이렇게 다리를 올려놓고 자고 그러더니 좀 이제 더 심해지진 않고 네, 괜찮아졌어요. 조혜은 씨는 출산까지 하고서 출산 조리까지 하고 나시면은 박사로 나셔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임산부에게 하지정맥류 다 생깁니까? 예, 다는 아니고요. 예. 좀 생길 확률이 높은데요. 예. 임산부 중에서 한 60-70% 정도가 발생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임신을 하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예. 혈관이 확장이 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아이가 커지면서 태아가 커지고 자궁이 커지면서 그 혈관이 눌려서 예. 압박이 되다 보니까 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예, 하지정맥류가 많이 생길 수 있고 보통 7개월에서 임신 9개월 네. 그 사이에 많이 생기는데요. 미리미리 좀 조심을 하시면 좀 방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여기 사파를 보시면은요. 하지정맥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있지 않는다. 뭐 오랫동안 한 자세로 서 있는 데거나 네. 한 자세로 쪼그리고 앉아 있는 데거나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건 좋지 않고요. 이건 일반인들에게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그렇기도 합니다만 네. 임신 중에는 좀 더 심해요. 심하죠. 네. 예. 그리고 틈틈이 종아리를 좀 주물러 주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이거 남편이 해줄 역할인 것 같네요. 예. 남편이 해줘도 되고 본인도 이렇게 앉아 계실 예. 때라든지 지금 저 허리도 못 쓰시니까. 예. 평소 다리가 붓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 콩류, 견과류, 해조류 등을 평상시에 섭취를 해주시면 하지정맥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피를 잘 돌게 하는 그런 음식들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살이 많이 찌면 또 하지정맥류가 또 더 심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오히려 채식 위주의 뭐 견과류라든지 콩류를 오히려 드시는 것이 네. 오히려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음식까지도 저희가 이렇게 짚어드렸습니다. 자, 김소희 씨에게 여쭤보겠는데요. 본격적으로 다이어트를 이제 시작하겠다고 결심하셨답니다. 이제 2달 정도가 산딸이 남아있는데 말이죠. 원래 평소에 운동은 자주 하셨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임신 전에요. 그냥 걷는 운동 위주로만 하고 예, 특별한 안 했다. 운동을 예. 한 적이 있어요. 예, 운동 별로 안 좋아하셨나요? 네. 너무 과격한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렇죠. 박사과정 준비하시느라 공부하시는 분들의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없으셨던 모양이에요. 예. 근데 그 운동을 안 하시던 분이라도요. 네. 임신 중에는 이 공부하는 거, 책 읽어주는 거, 그리고 음악 듣는 것만이 태교가 아니고요. 네. 운동하는 것도 태교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수영 많이 하셨다고? 예. 낳기 전날까지 수영 1km, 1km? 매일 걷기 6km 걸었죠. 거의 그 수영 중독 수준.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했기 때문에 예. 임신 중에도 많이 할 수 있었는데요. 평상시에 안 하던 분들이 저처럼 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평상시 안 하셨던 분들은요, 과격하지 않게, 걷기는 과격하지 않거든요.
걷는 거는. 평소에 그 옛날에 하셨던 그 운동, 예, 걷기 운동 그렇게 많이 하시죠? 예, 숨쉬기 운동만 하시지 마시고요. 예, 걷는 거를 그 한꺼번에 뭐 1시간 이렇게가 아니라 한 5분, 10분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적응해 나가면서 걸으시면은 가장 좋은 운동이 되고요. 뭐 특별한 운동 아니어도 돼요. 요즘은 그 배부른 임신하신 분들이 남편 손잡고 많이들 걷는데 굉장히 그 태교에도 좋고요. 그리고 뭐 미리미리 하지 정맥류도 예방이 되고 체중이 많이 불지 않게 예방이 될 수 있죠. 남편 손잡고 걷는 거? 예. 남편 손 잡아야 된다. 꼭 남편이 손잡고 그리고 만약에 김소희 씨처럼 운동이 싫으시다면 싫은 사람 많죠. 그래도 하도록 노력하시고요. 운동을 하시는 분이든 안 하시는 분이든 좀 운동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그 비만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지압법이 있는데 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자리 지압법? 예, 혈자리. 예, 역시 한의사님이시다. 이런 게 중요해요. 예, 제가 그러면 그 김소희 씨한테 가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저는 안 되죠. 오셔도 됩니다. 다리가 아파. 예, 일단 팔에서 혈자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손등 쪽에서 손목 부분에서 팔꿈치 쪽으로 손가락 3마디 정도 올라간 부위에 쏙 들어가는 부위가 있어요. 예, 이 부위하고 그리고 반대편 손목 안쪽에 반대편 되는 부위가 이렇게 두 부위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예. 그리고 꾹꾹 눌러줍니까? 예.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 양손 다 하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하루에 몇 번 정도 할까요? 뭐 생각날 때마다. 예, 심심할 때마다. 예, 그리고 다리 부분에서는요. 여기 그 족 외가에서 쭉 타고 올라오면 무릎 대기 전에 딱 걸리는 데가 있어요. 맞아요. 예, 있어요. 이 부위하고 반대편 안쪽, 무릎 안쪽. 이 양쪽을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싸서 이렇게 두 부위를. 예. 여기가 양쪽 다 혈자리입니다. 예. 그 핏줄이 여기를 지나가는 모양이에요? 예, 그 밑에 쏙 들어간 부위에 누르면 좀 아프거든요. 한 번 할 때마다 몇 분 정도씩 해주면? 좀 지그시 10초에서 15초 이상 지그시 이렇게 눌러주거나 이렇게 꾹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하고 그대로 손을 아래로 쭉 타고 내려가시면은요, 복숭아뼈에서 손가락 4마디 정도 올라온 부위에 쏙 들어가는 부위가 또 있어요. 예, 바깥쪽 부위도 들어가는 부위가 있고요. 발목 안쪽 부위도 들어가는 부위가 있는데 그 양쪽을 똑같이 또 잡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쪽을 이렇게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셔도 돼요. 이 자리가 다 거기를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예, 그러면 다리에 피로도 많이 풀리고요. 다리의 부종도 굉장히 빨리 없어집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잡았던 이 종 내과에서 손가락 4마디 올라온 자리가 바로 삼음교라는 혈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삼음교. 이쯤요? 예. 발목에서 자기 손가락 4마디. 4마디. 아니요. 그렇게 말고요. 요렇게 4마디. 여기 옆으로 4마디요? 예, 옆으로 4마디. 예. 이렇게 4마디? 예, 그 부위가 바로 삼음교라는 혈자리인데요. 이 혈자리가 바로 자궁을 건강하게 만들고, 자궁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혈자리이기 때문에. 자궁을 좋게 하는 겁니까? 예. 그럼 저는 왜 했죠? 자궁을? 예. 근데 이쪽은 이름도 삼음교, 3가지 경락이 만나는 자리예요. 지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여자들에 있어서는 자궁 쪽이고 남자들도 역시나 생식기 관련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성범씨도 괜찮습니다. 괜히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고 눌러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자, 이 삼음교를 통틀어서 이렇게 그 혈자리 같은 건 쏙 들어가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임산부분들 살찌시기 전에 쏙 들어간 부분이 어딘지 찾아놓으시고 살이 찌시기 바랍니다. 조혜은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뭐 티가 안 날 정도로 살이 별로 안 찌셨는데요. 그렇다면 평소에 생활을 어떻게 하시길래?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시고 아이를 위해서 그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생활 습관 저희가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서울 중랑구. 안녕하세요. 임신 38주의 임산부 조혜은 씨. 걷기에도 힘들어 보이는 만삭의 몸으로 어디론가 향하는데 지금 어디 가세요? 네, 임신 5개월부터 요가 학원을 다녔는데요. 오늘 바로 그 요가하는 날이라서 요가 학원 가요.
일주일에 한 번 요가 학원을 찾는다는 조혜은 씨. 그렇다면 만삭의 몸에도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꾸준한 운동 덕분? 그렇다. 심지어 조혜은 씨는 웬만한 거리는 이렇게 운동 삼아 걸어 다니려고 노력한다는데, 하지만 일반인도 오래 걸으면 지치는 요즘 날씨에 임산부가 걷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걸어 다니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당연히 힘들죠. 그래서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무리 안 되게 하려고 그렇게 걷고 있어요. 그래도 걷는 운동이 제일 좋다니까 열심히 걷고 있어요. 요가 학원을 간다면서 갑자기 그늘을 찾는 조혜은 씨. 많이 걸어서 힘드신가? 갑자기 여기 왜 들어오셨어요? 쉬었다 가시려고요? 네, 배가 많이 나와서 좀 힘들기도 하고요. 많이 걷는 게 지난번에 배웠던 요가 동작 복습도 하고 그러고 가려고요. 몸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 틈틈이 쉬면서 운동을 한다는 그녀. 아니 근데 어디가 안 좋으신가? 요가 복습한다더니 왜 온몸을 그렇게 두드리시나요? 그러다 온몸에 멍들겠네. 그만 두드리세요. 혈액순환 잘 되게 해주는 건데요. 팔이랑 그리고 허리, 엉덩이 부분에 근육 뭉친 걸 풀어주는 거예요. 꼼꼼하게 근육을 풀어주고 요가 자세를 연습할 때는 올바른 자세로 열심히 연습하는 조혜은 씨. 운동도 좋지만 벌써 5개월째 매주 한 번씩 하는 운동이 혹시 힘들지는 않을까? 처음에는 몸이 뻣뻣해서 힘들었고 지금은 배가 많이 나서 좀 힘들지만 계속 하니까 시원하고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집에서 출발한 지 벌써 1시간째. 하지만 그녀의 준비 운동은 아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조혜은 씨, 언제까지 이러고 있으실 거예요? 수업 시간 늦겠어요. 운동하다 보니까 요가 학원 좀 늦을 것 같아요. 빨리 가야겠어요. 아무리 바빠도 그녀의 교통수단은 오직 그녀의 두 팔. 바쁘다 바빠. 걷고 쉬고를 반복하며 바쁜 걸음 재촉해서 도착한 곳은 그녀가 요가를 배우는 문화센터. 그리고 드디어 시작된 수업 시간. 임신 초기 임산부부터 배가 남산만한 만삭의 임산부까지 선생님의 자세를 따라 모두들 땀 흘리며 운동을 하는데, 그 사이에서 조혜은 씨도 가뿐하게 운동에 임한다. 그런데 얼핏 보면 그냥 일반 요가 시간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 임산부 요가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나요? 골반과 고관절에 관련된 동작들을 많이 하고요. 또 하체에 힘을 실어주는 운동을 통해서 순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운동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기에 자극을 많이 줘서 아기의 발육에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요가 동작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들은 요가를 통해서 임신 기간 동안에 몸과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한 임산부 요가. 뱃속에 하나의 생명을 품어기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임산부의 건강을 지키는 운동.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를 위해 결코 게을리할 수 없는 운동이다. 아기 날 때 골반 운동이 잘 돼야지 순산할 수 있다고 해서 요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시는데 많이 힘들지 않으세요? 좀 힘들고요. 안 하던 것들을 이렇게 이완하고 하는 게 좀 힘들고 그렇지만 그래도 보람이 있어서 좋습니다. 태어날 아기와 자신의 건강,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든 임산부들.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10달을 보낸 대한민국 모든 임산부들의 건강한 출산을 바랍니다. 저거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요가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많은 임산부분들도 보고 계실 텐데, 간단한 요가 동작 좀 저희가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한두 가지만. 예. 이렇게 손을 모으고요. 네. 그리고 양쪽 손으로 서로 이렇게 쭉 누르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서? 네, 수직으로. 그렇게 삐뚤어지시면 안 되고, 이렇게. 네. 예, 이렇게? 해서 서로 손을 이렇게 누르면서 이쪽으로 왼쪽으로
누르고 그 대신 이쪽 손은 계속 받치면서 서로 밀고 다시 당겼다가 반대 방향으로 밀고 네. 그다음에 다시 이 동작이 또 자궁에 좋은 건 아니죠? 이건 더 열심히 했습니다. 이거는 가슴에 좋은 거라서 별로. 저는 볼게요, 그냥. 네, 그리고 이제 어깨에 손을 이렇게 올리시고요. 이거를 이렇게 굴리시는 건데 귀까지 이렇게 손이 닿게. 손등이 닿게. 네. 이렇게 10번 정도 하시고 그리고 반대로 또 이렇게 하면 어깨 뭉친 거나 이런 거를 풀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서서 자기 손을 이렇게 피시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되게 어깨까지 두드려주고 올 때는 손을 뒤집으셔서 손등으로 이렇게 그런 거 간단한 것 예. 이게 임산부들이라도 몸이 좀 불편해도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요가 동작들이 있습니다. 자, 요가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실제로 효과를 많이 보셨습니까? 네, 몸이 제가 되게 뻣뻣한데 좀 유연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가할 때 자궁에 좋은 동작, 뭐 여러 가지 동작을 알려주시니까 하면서도 이제 아기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뿌듯한 마음이 들고요. 근데 제가 이제 출산을 앞뒀는데 이렇게 계속 요가를 계속 해도 되는지 그 점이 좀 궁금한데. 이제 거의 다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아마 지금까지 해오셨기 때문에요. 계속 하셔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오던 거는 몸에 큰 무리를 주지 않는다. 그렇죠.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낳기 전날까지 수영을 하셨으니까. 수영하고 걷기 6km를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 몸에 맞춰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따라 하시다가는 큰일 날 수 있지만 본인이 평소에 해오시던 거라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임신 중에는 가만히 들누워서 그냥 쉴 게 아니라 임신은 무슨 병 걸린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오히려 적절하게 몸을 움직여주고 적절하게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산모에게도 좋고 태아에게도 좋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는 오히려 운동을 적절하게 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또 준비를 하셨는데 이 임신 중에 하는 운동이 어느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또 사파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임신 중에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요, 임신 중에 가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를 하게 됩니다. 처지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뭐 처지거나 처지는 게 제일 크죠. 그렇죠. 그거 제일 신경 쓰시니. 그리고 갑자기 불어나는 몸무게로 인해서 튼살을 예방할 수가 있죠. 야, 이거는 무조건 들은 줄 알았더니 또 예방할 수가 있군요. 아무래도 좀 체중이 서서히 늘면은요, 덜 트게 되죠. 살이 버티니까. 갑자기 확 늘게 되면 피부가 못 버텨서 트게 되죠. 그리고 운동을 꾸준히 하시게 되면은요, 폐활량이 늘게 되어서 출산할 때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출산해보신 분들은 아세요. 출산할 때는 있는 힘껏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화장실 가서 힘 줄 때 입 벌리고 힘 안 주죠. 그죠? 입 다물고 힘을 세게 주는데 화장실에서 힘 주는 것보다 몇 배로 더 힘을 많이 주셔야 돼요. 근데 힘을 줄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숨을 참고 줘야 돼요. 숨을 안 쉬어야 되니까. 숨 쉬면서는 힘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영을 한 게 도움이 됐던 게 수영을 할 때는 숨을 많이 참으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30초에서 길게는 1분까지 숨을 안 쉬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폐활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수영을 많이 하고 분만을 했을 때는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힘 3번 주고 애가 나왔어요. 그러면 제주도의 해녀분들은 힘 한 번 주면 그냥. 진짜요. 이 폐활량이 늘게 돼서 출산할 때 진짜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임신 중에 나타나는 부종이나 불면증을 감소시킬 수 있죠. 적당하게 움직여주면 몸이 약간 이제 나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잠도 더 푹 잘 수 있고요. 그리고 몸을 움직여주기 때문에 붓는 것도 덜 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 몸 상태가 빨리 회복되죠. 아무래도 운동으로 단련된 몸이니까요. 건강한 상태니까. 그렇죠. 그리고 출산 후 체중 감소에도 당연히 도움되죠. 운동을 하게 되면 일단 체중이 많이 안 늘거든요. 그리고 또 출산하고 나서도 몸을 회복이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체중 감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운동도 태교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시면 태아에게도 좋고 산모에게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을 제가 해보자면 말이죠.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간단하게 이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가 하기 좋은 운동에는 걷기, 수영, 요가, 스트레칭, 자체와 자전거 등이 있고 일주일에 3회 각 30분 정도가 적당하고요.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은 꼭 해줘야 되고 또 맥박수는 1분에 140회가 넘지 않게 해주고 체온은 38도가 넘어가지 않도록 조절해주고 무덥고 습한 날에는 운동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몸에 맞게 적당하게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요. 옛날에 쉽게 외우던 건데. 임신 중에 운동을 하게 되면은요, 아유. 물론 이제 육체적으로도 좋아지지만, 운동을 딱 하고 나오면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네. 그리고 기분이 상쾌해지고요, 이 환기가 돼요. 예, 그래서 굉장히 오히려 더 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 있고요. 네. 아무래도 운동을 하다 보니까, 태아에게도 산소 공급이 훨씬 더 잘 돼서 태아의 뇌 발육에도 좋고요. 예,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면 좋기 때문에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김소희 씨, 이게 우리 보셨는데 보시면서 이제 더 오늘은 다른 분들이 덜 치셨지만 옆에 분이 하도 덜 치셔가지고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이 살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거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특히 유난히 엉덩이 부분이랑 허벅지 부분에 살이 많이 찐 것 같은데요. 그게 뭐 정상적인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엉덩이하고 허벅지. 예. 원래 임신하게 되면요, 엉덩이 허벅지에 살이 찌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래요? 원래? 예, 엉덩이 허벅지뿐만 아니라 이 배도 두꺼워지죠. 지방 축적하느라고 한다면서요? 배랑 옆구리랑 두꺼워지거든요. 생각해보면 배랑 옆구리랑 두꺼워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자궁이 커지면서 이제 배가 나오니까 중심을 잡아야죠. 중심을 잡아야 되니까 엉덩이하고 허벅지가 딱 버텨줘야지 또 중심 잡기도 쉽고요. 몸이 알아서 해주는 거군요. 그리고 이렇게 허벅지나 엉덩이에 지방이 축적이 돼야지 나중에 모유 수유할 때 그게 이제 칼로리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축적이 되는 겁니다. 저도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엉덩이 허벅지는 자연스럽게 찌는 거고 나중에 빠진다. 그래서 구박을 많이 했는데 여보 미안해요. 근데 중요한 건 아이 잘하면 빠진다면서요. 안 빠지던데 그걸. 그리고 저희가 방송 끝날 때쯤에 항상 육아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궁금하신 점 질문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예, 질문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어디 사시는 누구시고 나이는 몇이시고 아이는 어떻게 두고 계시고 남편은 돈벌이가 잘 되시는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는 인천에 사는 32살 주부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아이는 어떻게 출산을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전 지금 임신 8개월인데요. 8개월이시구나. 예, 초산이세요? 네. 그러시구나. 근데 뭐가 궁금하셔가지고 전화를 주셨습니까? 임신 중에 운동하면 산모도 좋고 태아도 좋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산모에게 좋은 건 알겠는데 태아에게는 어떻게 좋을지 좀 알고 싶어서요. 그러네요. 그냥 좋다는 것만 알았지? 뭐가 어떻게 좋은지는. 예,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돼요. 그래서 태아의 뇌 발달에 도움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운동하는 자체가 태교가 돼서요. 아이도 같이 엄마랑 운동을 교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태교에도 좋습니다. 나중에 태어난 아기가 운동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싶으시면 열심히 운동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운동한다고 해서 애가 나올 때부터 근육이 생겨서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두뇌 발달이 좋고 이 운동 신경이 생기다 뭐 이런 정도. 아무튼 산모한테 좋고 아이한테도 좋은 점이 이런저런 게 있으니까 운동은 여러분들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대답이 잘 됐습니까? 예, 좋은데요. 또 궁금한 거 한 가지 더 있는데. 그러세요. 예, 임신 중에 음식 가려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임신 중에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은 어떤 게 있나요? 임신 중에는 꼭 먹지 말아야 된다기보다는요. 과도하게 먹으면 안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율무인데요. 율무를 많이 먹게 되면은 태아의 지방 형성하는 것을 방해를 하기 때문에 태아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붉은색 팥 역시 호르몬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게 기형아
출산을 할 수 있을 확률도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먹는 건 괜찮습니다. 많이 드실 경우에 그렇고요. 예. 그리고 녹두나 알로에를 먹을 경우는 그 음식의 성질이 차기 때문에 예. 너무 몸이 차지면서 그리고 또 기를 아래로 내리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과하게 많이 드시는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예. 말씀 잘 들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예,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예, 2달 후에 예쁜 아이 낳으시고요. 뭐야? 예. 자, 운동도 꼭 병행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말로 그냥 운동이라기보다 걷기 운동이라 이거보다 임산부가 마음 편하게 굳이 무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운동법 여러 가지 있겠죠. 저희가 또 화면으로 마련을 해봤습니다. 보시죠. 임신 중 산후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몸의 기능을 좋게 해야 합니다. 오늘은 자궁과 난소의 기능을 좋게 하여 태아의 건강까지 좋게 만들어주는 임산부 체조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